이상하게 요즘 나만 유독 힘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별것 아닌 일에 화가 나고 밤엔 잠도 안 옵니다. 이건 성격이 이상해진 것도 의지가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몸속 호르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폐경 나이는 49살 즈음이지만 증상은 그보다 몇 년 앞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갱년기가 몸에 보내는 4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찾아오는 갱년기까지 함께 다룹니다. 첫 번째는 안면홍조와 심계항진입니다. 갑자기 얼굴과 목이 화끈거리면서 열이 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더워서가 아닙니다. 폐경을 겪는 여성 10명 중 7에서 8명 정도가 안면홍조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은 보통 1분에서 3분 정도 지속되지만 심한 날은 하루에 30번 가까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뇌 속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아주 좁은 범위의 온도 구간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이 구간이 훨씬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아주 작은 체온 변화에도 몸이 과하게 반응합니다. 뇌가 몸에 열이 난다고 착각하고 혈관을 급하게 확장시켜서 열을 내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땀이 나기도 합니다. 카페인, 알코올,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이 반응을 더 자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안면홍조와 마음 상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안면홍조가 시작되려는 느낌이 들 때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심호흡을 몇 번 해보세요. 호흡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조금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면 열이 오를 때 바로 벗어서 체온을 조절하기도 쉬워집니다. 손수건이나 작은 휴대용 부채를 가지고 다니시면 갑자기 증상이 시작됐을 때 훨씬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갑자기 화나고 요즘 별거 아닌 일에도 욱하고 화가 난다면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 수치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흔들리는 시기엔 평소라면 넘어갔을 일에도 감정이 크게 튑니다. 문제는 본인도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자신을 탓하는 대신 몸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말고 10초만 멈춰보세요. 그 사이 감정을 만드는 편도체가 살짝 가라앉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말한 안면홍조와 감정 기복이 같은 시기에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결국 같은 호르몬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같으면 웃어넘길 남편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화가 솟는다면 그건 감정이 약해진 게 아니라 호르몬이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호르몬 변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갱년기엔 왜 유독 못 잘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은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식은땀이 나는 야간 발한이 생기기 쉽습니다. 낮에 겪는 안면홍조가 밤에는 야간 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덜 알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원래 천연신경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바, 수용체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 이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때 마음을 가라앉혀주던 브레이크가 약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수면 문제가 몇 달씩 이어지면 낮 동안의 피로와 감정 기복도 함께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경 초기 여성의 상당수가 이런 수면장애와 야간 발한을 함께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침실 온도를 평소보다 1, 2도 낮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야간 발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옷과 이불도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바꿔보시면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남성입니다. 남자한테도 갱년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런데 정작 뭘 챙겨야 할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갱년기는 여성처럼 급격하지 않고 천천히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탓,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도 앞서 말씀드린 안면홍조나 심계항진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만의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남성 갱년기에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아연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재료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성 4명 중 1명이 아연이 부족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놀라운 건 한국 남성의 비타민 D 부족률이 무려 4명 중 3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햇빛을 매일 쬐기 어려운 요즘 생활 패턴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연은 굴, 소고기, 견과류에 많고 비타민 D는 연어나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지만 음식만으로는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연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간 영양제를 챙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전립선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복용 전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국내 40대 이상 남성 가운데 상당수가 남성 갱년기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는 조사도 있는데 정작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본 비율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증상이 있어도 그냥 넘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그런가 싶으셨다면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거나 이유 없이 화가 늘었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식은땀으로 잠을 설친 날이 많나요? 남성이시라면 예전보다 기운이 없고 의욕이 줄었다면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병이라기보다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안면홍조, 감정 기복, 불면, 남성 갱년기까지 4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결국 다 같은 뿌리, 호르몬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내 탓, 의지 탓이 아니라 몸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만 알아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참지 말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신호들을 오늘부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습관과 식단과 영양제까지 실천법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 습관 하나